제가 이제 종양내과 펠로우를 이제 한국에서 마치고요. 2년 동안 이제 종양내과 펠로우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임상적인 트레이닝만 마친 거였고, 기초 연구에 대한 굉장히 큰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양내과를 전공하게 된 이유도 뭔가 이제 연구를 좀 깊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종양내과 펠로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를 다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임상적인 측면만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고 해서, 그렇다면 한국에서 물론 기초 연구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왕 어차피 시간을 쓰는 거 더 큰 무대에서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미국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게 2010년 아마 7월일 겁니다. 제가 2010년도 초반에 아마 한국에서 이제 종양내과 펠로우를 마쳤고, 그리고 한 몇 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2010년 7월 여름 조금 이제 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NIH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NIH는 이제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하는 이제 약자인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기초 의학 연구를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역사를 봤더니 한 100년이 넘더라고요. 100년 전에 이러한 기관이 만들어져서 현재 그 기관이 굉장히 큽니다. 27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각 기관들, 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기관들과 센터들이 합쳐서 27개가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각각의 질환들 또는 각각의 어떤 신체의 장기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눈만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심장이나 혈액만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알러지만 연구하는 기관, 감염병만 연구하는 기관, 그리고 노화, 또는 이제 제가 갔다 온 데는 이제 암만을 연구하는 기관이었는데, 이러한 게 27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안에 한 5, 6천 명이 되는 이제 박사 연구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수성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해드리자면, 이제 지금 노벨상 시즌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170여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0여 명 정도가 NIH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NIH에서 주는 그 연구비, 펀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그 연구 성과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연구 성과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NIH라는 기관이 왜 연구하기에 좋냐 하면요, 연구 자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미국 미화로 325억 달러죠. 325억 달러 정도가 한 해 예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35조 이상이 됩니다. 1년에 35조 이상을 쓴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죠. 우리나라의 예산이 2021년도에 한 480조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연구기관 하나에서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 가까운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다. 근데 그걸 이제 NIH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10%는 NIH 자체 연구자들한테 이제 할당을 하고, 90%는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다 뿌립니다. 물론 이제 그냥 뿌리는 건 아니겠고, 연구 성과가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연구 주제를 제안한 사람들한테 이제 뿌려서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고, 그 연구 성과를 어쨌든 이제 NIH의 펀드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NIH가 기여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암의 기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암이 왜 전이를 하는가라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암이 사실은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수술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유가, 암이 재발하고 전이 돼서 사망하는데, 그러니까 왜 전이 되는지를,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이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NIH에서 하게 되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폐암 세포주를 가지고 암에 전이 되는 모델, 전이 모델을 구축을 해서 어떤 유전자가 암에 전이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깊이 연구를 해서 결국 이제 LEMC2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 LEMC2 유전자가 폐암의 전이를 촉진한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제가 기전을 밝혀냈고, 좋은 논문에도 퍼블리시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암의 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도 암이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 또는 전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어떤 치료법, 그리고 전이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런 치료법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종양내과 펠로우를 하면서 사실은 기초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다면 한 달 정도 다 모든 시간을 합쳐서 한 달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기초 연구실에서 조금 해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거의 안 해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저 같은 이제 의사 출신의 연구자들을 잘 받아들이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환자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기초 연구에 도움을 주려고 배우고 이제 그쪽에 연구를 같이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실에서도 저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었고요. 제가 여러 어쨌든 연구실을 컨택을 하고 그때 해당 책임 연구자분과 굉장히 이제 긴 토론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설득을 통해서 미국에 가게 된 것이고요. 처음에는 2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세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실험 방법들 익히고 동물 실험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익히고 하면서 2년을 보내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노하우를 쌓아 나갔던 게 한 2년 정도였고 사실은 2년이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의사분들은 이제 연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저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소속이 됐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이름이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고 2년 동안 정말로 삽질만 하다가 이제 2년이 딱 되면서부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한 6개월 정도 막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를 논문을 완성을 해서 딱 한 3년 정도 총 연구 기간 동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서 논문을 쓰게 되었었고요. 그런 낯선 환경에서 이제 연구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2010년에 미국의 NIH를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잠깐 여행을 간 적은 있지만 사실은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해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었고요. 주변에서 여러 이제 조언을 듣고 가기는 했지만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 큰애가 4살이었고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세 식구가 있었는데 3명이 사실은 호련히 이제 미국으로 떠난 거죠. 떠나고 처음에는 사실은 1년 동안을 제가 이제 이 인건비, 그러니까 이 급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이 술기가 전혀 없었고 실험을 제가 제대로 하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1년 동안은 급여를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처음에 계약을 해서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힘든 생활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제가 뭔가 어떤 실험의 어떤 성과를 조금씩 내기 시작했어요. 전이 모델, 이 암의 전이 모델을 제가 구축을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2년 차부터는 월급을 받기 시작했고 정식으로 미국의 어떤 의료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면서 이게 내가 정말로 미국 시민처럼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게 됐고요. 첫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두 번째 이제 좋았던 점은 사실 제가 36살 때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였는데 그때까지는 거의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앞만 보고 달렸죠. 종양내과 펠로우 마칠 때까지는 옆에 볼 겨를도 없이 계속 앞만 보고 달렸었고 가족들도 제대로 사실은 케어를 못했었고 여러 정말로 힘든 점이 많았는데 미국에 가서는 사실 미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조금 한국과는 달랐던 점이 그러니까 모든 게 조금 천천히 돌아가는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물론 저도 나름대로 연구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 연구를 하는 틈틈이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견학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가족들 간의 생활은 미국에서 했었던 게 참 좋은 추억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시기가 앞으로 글쎄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참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에도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아주 그래도 좋은 추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대 교수를 하면서 국책과제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 임상의학을 하는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의대 교수들은 기초의학에 대한 연구과제를 신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잘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주로는 어떤 임상과제라든지 또는 이제 환자의 샘플을 이용한 이제 이 중개연구과제들을 신청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기초의학 연구과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NIH에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돼서 제가 어떻게 이 연구를 진행하면 될지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뭐랄까요? 이 머릿속에 그런 흐름이 이제 정확히 이제 잡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제가 이제 현재 있는 이제 교직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국책과제들을 신청을 하고 어떤 기초 연구 과제를 신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제가 기초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신약의 내성 기전을 제가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내성 기전을 극복하는 어떤 치료제를 또 제가 영구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연구에서 나온 어떤 이 프로덕트들을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 흐름이 빨라요. 그냥 기초 연구만 하고 있는 어떤 이제 기초 과학자들하고 그리고 임상시험 또는 환자 진료만 하는 어떤 이제 임상 의사들 하고 어떤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환자의 진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바로 임상시험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면서 그런 적용이 굉장히 빠르고 이 기초의학과 기초연구와 이제 임상 이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시적에 했었던 기초의학 연구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후배들 중에서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장려를 하는 편입니다.